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표현은 의학적으로는 온열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열사병은 열탈진보다는 조금 더 위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심각하게는 의식소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가정의학과 김현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여름이 더 빨리 찾아와서 여름이 더 길어지고 또 점점 더 더워지고 있거든요. 올해도 여름이 훨씬 더 빨리 찾아온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폭염이라는 건 단순히 덥고 불편한 날씨라고 표현하기에는 저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 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는 땀을 흘리고 피부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 체온 조절 기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지럽거나 수분이랑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혈압도 떨어지고, 또 심장, 신장 이런 기능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좀 나이가 있으신 고령자분들, 어린아이들,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더위를 먹었다고 하는 표현은 의학적으로는 온열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자체가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가볍게는 근육경련부터 시작을 해서 의식소실까지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온열 질환 안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열 경련 같은 경우는 더위에 장시간 노출이 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몸의 수분과 전해질이 부족해지면서 허벅지나 종아리 이런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고, 흔하게는 쥐가 난다, 통증이 있다 이렇게 호소하시게 되고요. 열 실신 같은 경우는 장시간 더위에 오래 서 있거나 아니면은 오랜 시간 활동을 하시고 나서 잠깐 의식을 잃는 상태를 열 실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는 더위에 노출이 되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면서 일어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탈진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열탈진 같은 경우가 온열 질환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체온이 40도를 넘어가지는 않지만 탈수가 굉장히 심하고 땀을 많이 흘리게 돼서 피부가 차갑고 축축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 대신 의식소실이 있거나 그렇진 않고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데, 메스껍다, 토할 것 같다, 아니면 머리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열사병은 열탈진보다는 조금 더 위중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체온 자체가 40도를 넘어가게 되고, 피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겁고, 중요한 건 중추신경 이상 증상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 좀 어눌해지거나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사람을 못 알아본다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심각하게는 의식소실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들이 있으면 이거는 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는 열사병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즉시 119에 신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겁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고 이제 느끼거나 갈증이 난 상태는 이미 몸에 수분이 부족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수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더운 시간대는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햇볕이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활동을 나가셔야 한다면 양산이라던가 모자 이런 것들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활동을 하시다가도 중간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즉시 시원한 곳이나 그늘로 휴식을 취하러 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은 내가 더위 속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힘드신다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발생을 하시면 내가 더위를 먹었나, 좀 피곤한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쥐가 난다던가 머리가 아프다던가 메스껍거나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시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면서 1시간 정도 경과를 보시는데, 만약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지났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될 시에는 병원을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을 섭취해야 되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가지고 있는 체격이라던가 각자의 활동량 그리고 흘리는 땀의 양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를 딱 드셔야 된다라고 정해서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목이 마르다고 느끼기 전에 조금씩 자주 마셔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물을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활동을 오래 하고 나서 목이 마르다고 물을 너무 많이 드셔버리시면 혈중 나트륨 농도가 낮아지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다고 하시면 단순히 물로만 수분 보충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전해질도 어느 정도 같이 보충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메리카노, 요즘은 물 대신 커피 드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커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수분 보충이 됩니다. 아예 안 되진 않고요.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는 샷에 물이 거의 대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분 보충을 할 수 있고 이뇨작용이 있다고는 하지만 워낙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루 한두 잔 정도로 몸이 탈수가 되거나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워낙에 이제 카페인이 가지고 있는 작용들 때문에 물을 커피로 대체하는 걸 권유드리진 않고요. 우선 가능하면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해가 없을 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분 보충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면서 단순히 그때만 수분 보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기 2-3시간 전부터 충분히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하고 운동을 하시는 중에도 10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수분 보충을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옷은 당연히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좀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땀이 나시면 즉시 땀을 닦으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운동 중에 이상 증상이 생기시거나 머리가 아프다던가 어지럽거나 하실 경우는 즉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열 질환 같은 경우는 내가 충분히 미리 수분 보충을 해주고 휴식만 잘 취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버텨보자, 곧 괜찮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조금씩 견디시다가 결국은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예방하시면 좋겠고요. 올해는 더위를 이겨내려고 하시기보다는 더위를 피하시면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